물고 난리죠. 근데 국가에서 보증하는 금융기관 채무는 얼마까지 해줘요? 원리금 합의 5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4,500만 원만 입금하면 괜찮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자를 턱없이 많이 준다 그러니까 3억 집어넣고 또는 퇴직금 왕창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왕창 날려가지고 울고 불고 구청에 가서 뒹굴고 야다니는데 구청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이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뭐예요? 그 시스템이 엉터리란 걸 판단을 못하고 탐욕에 의해서 거기에 일확천금을 흘려다가 당한 거예요. 그걸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그럽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걸리면은 벼락부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텀이라는 시스템이 괜찮은 시스템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돼요. 혹시 이놈들도 사기꾼이 아닌지, 이 빨대 비즈니스가 아닌지. 빨대 비즈니스 알죠? 위에서 다 빨아먹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말이지. 지금 저쪽에 망한 다단계 판매가 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애터미도 혹시 박 회장이 다 빨아먹고 우리는 안 주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경제연구소장으로 있는 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영은 일체 못하게 할 겁니다. 경영진이 정도에서 벗어난 경영, 예를 들면 지금 주력 유통사업 외에 슬슬 부동산이나 한번 사볼까? 그따구 생각을 한다거나, 하하, 저놈은 내 조카니까 근사한 라인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마스터를 만들어줘야지, 그런 편법을 쓴다거나 하면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도 경영을 해서 소위 메스타리즘, 대중 자본주의, 그리고 메스티지, 즉 대중 명품을 모든 사람들이 쓰면서 윈윈, 서로 잘 사는 사회, 요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단지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해서 듣지 않으면 저는 즉각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집 있고 연금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좋은 시스템에, 애터미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시스템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러면 부자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중국에서 오신 분이 얘기했죠. 무대뽀 정신이 필요해요. 그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도전의식, 긍정적인 사고, 진취적인 생각, 요게 무대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물러 터져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중국 대륙에 붙어서 옛날에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만주족, 청나라 세웠죠. 여진족, 금나라. 전부 선비족, 말갈족, 돌골족, 무슨 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국 대륙에 붙어서 살아남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예? 몽골,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인구 200만 남았는데 완전히 거지 국가예요, 그거. 한국하고 베트남이에요. 봐요, 양쪽 끝에 붙어 있잖아요. 두 나라가 공통적인 점은 깡다우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어디예요? 예? 몽고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이 유럽까지 휘슬었어요. 몽고 제국이에요, 몽고 제국. 그런데 끝까지 항복을 하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베트남하고 고려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몽고가 공주를 보내가지고 왕비로 삼았죠. 우리 보고 공주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공주를 보내서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공주까지 보낸 거예요.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겁니다. 보통 깡다구가 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1, 2등 G2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이죠. 미국, 중국하고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미국이 역사상 유일하게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은 무슨 신무기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창 가지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뭐예요? 깡다구야.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를 침공했죠. 베트남 정규군이 캄보디아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캄보디아는 중국이 봐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중공군 30만이 침공을 했죠. 개피를 보고 철수했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베트남 제2군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방위병 정도 수준에게 중국군이 깨졌어요. 그래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중국의 군사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야,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는가. 이렇게 형편없는가. 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자, 알아주는 깡다구죠. 배 13척을 가지고 외선, 일본군이죠. 333척을 격파했어요. 보통 깡다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월드컵 어떻습니까? 16강 들어갔죠? 근데 피파 랭킹은 몇이에요? 44위야, 44위. 근데 피파에는 깡다구 점수가 안 들어가요. 깡다구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44예요. 근데 우리 여자 월드컵 3위 했잖아요. 그 깡다구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아까처럼 말한 무대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진취적인 정신, 도전의식, 긍정적인 사고. 그런데 깡다구만 가지고 되느냐? 깡다구 가지고 덤비다 맞아 죽어요. 반드시 거기에 전략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북한 월드컵 나가서 어떻겠어요? 전패했죠. 깡다구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기술이 부족해. 그렇잖아요. 전술 전략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깡다구도 어느 정도의 전술 전략과 기술이 있을 때 통하는 거지 아무 때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13척 가지고 왜군 333척을 어떻게 격파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군함보다 더 좋은 군함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그리고 판옥선. 그리고 왜군의 대포보다, 함포보다 더 멀리 나가는 함포를 만들었어요. 왜군의 화살보다 더 멀리 나가는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거 없이 13척 가지고 333척하고 부딪혀봐야 다 깨져 죽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전략 전술이 필요해요. 어디로 몰고 갔어요? 울돌목. 명량대첩이죠. 울돌목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고 무기 체계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의 무기 체계는 뭐예요? 바로 우수한 제품이에요. 이게 없이 피지떡 같은 걸 싸게 판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싸지 그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품질에다가 거품을 빼니까 싸다. 그렇다면 그게 훌륭한 무기가 되죠. 훌륭한 무기가 돼요. 그거 없이 무대뽀로 해가지고는 골뱅밖에 더들 게 없어요. 왜? 엉터리 물건 팔아가지고 무슨 자석료 300만 원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돈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완전히 사기거든요, 그건. 그러면 이제 전략전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전술은 우리 박 회장이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배워야 돼, 배워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돈도 없고, 현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그럴 능력, 그럴 실력이나 기술이 없다. 그러면 시스템을 사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단 말이야, 지금. 다 사버리고 이게 보통 돈이 솔창게 들어가는데 저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좋은 시스템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여기서는 무슨 뭐 돈 내라, 뭐 물건 사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무대뽀 정신을 가지고 좋은 무기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략 전술,
전략 전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군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삶이 무엇인가? 아까 전에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그 회장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삶. 하여간에 우리는 이 사기꾼 덕분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도둑놈 사기꾼 덕분에 폼 잡고 살듯이 여러분들도 폼 잡고 사는 날이 금방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